안녕하세요. 대구 그랜드밀의 흉부외과 의원, 흉부외과 전문의 원장 송영주입니다. 오늘은요, 다리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체 비만인 분들은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다리에 지방만 빠지지 않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이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질환은 바로 지방 부종입니다. 하체가 붓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가 포함된 만성정맥순환 부전, 그러니까 정맥순환의 문제, 그리고 림프 부종,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 부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질환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질환은 지방 부종이라는 질환이에요. 이 지방 부종은요, 피부 아래에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쌓이는 질환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리가 항상 부어있고 두꺼워 보여서 비만이나 부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거는요, 지방 조직이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주로 여성에게 나타나고 사춘기, 임신, 폐경기처럼 호르몬의 변화 시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병률은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약 11%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질환은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의사들조차도 이 병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비만이나 림프 부종으로 잘못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지방 부종을 가진 환자분들의 88%가 과체중이나 비만이에요. 그래서 이미 비만인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비만으로 생각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 부종은 어떤 특별한 피검사나 영상 검사로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진료실에서 관찰 가능한 지방 부종의 특징으로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지방 부종의 대표적인 특징을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양쪽 다리에 대칭적으로 이 지방 축적이 보입니다.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종아리까지 양쪽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지방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냐 하면은 발은 침범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은 정상이라서 발목이 짤록하게 보이는 이런 커핑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지방 부종은 간혹 팔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손은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팔 쪽만 지방이 축적되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손, 발을 침범하지 않은 대칭적인 사지의 지방 축적이 이 지방 부종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멍이 잘 들고 통증이 잘 옵니다. 모세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들고요. 촉각이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요. 누르기만 해도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체는 말랐는데 하체만 살이 찐 불균형한 체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쪽만 보면은 그렇게 살쪄 보이지 않는데 다리를 보면은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이어트를 해도 이 하체 지방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단순 비만과의 차이점이에요. 단순 비만인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감량되면 상체나 하체나 다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지방 부종인 분들은 상체는 빠지는데 하체는 안 빠지니까 상하체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됩니다. 네 번째는 비함요성 부종입니다. 함요성 부종이란 뜻은 뭐냐면은 이게 손으로 부종이 있는 다리 앞쪽을 이렇게 세게 눌렀을 때 압력을 줘서 누르면은 쏙 들어가가지고 잘 나오지 않는 것. 이게 함요성 부종이거든요. 그런데 지방 부종은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쏙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비함요성 부종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지방 부종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사지의 대칭적인 손발을 침범하지 않는 지방 축적, 통증과 쉽게 생기는 멍, 그리고 상하체의 불균형, 그리고 비함요성 부종,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 부종은요, 사실은 이게 병이야? 할 정도로 하체가 뚱뚱한 것만이 문제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동반 질환도 가지고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만, 수면장애, 갑상선 기능저하, 고혈압, 편두통, 천식, 피부질환, 장질환, 류마티스 질환,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 다낭성 난소 증후군,
림프 부종, 정맥 기능 부전, 섬유 근육통, 심장병 이렇게 많은 동반 질환이 있어서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지방 부종 환자들은 다리에 무거운 거, 통증, 그리고 이제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걷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잘못된 바디 이미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쪄있지? 다리만 이렇게 뚱뚱하지? 근데 다이어트를 해도 이게 빠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울장애나 섭식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 부종 환자들은 치료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지방 부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치료의 목적은 어디에 두냐 하면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다리에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이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부종은요, 단순히 체중 감량을 한다고 해서 이 지방이 줄어들진 않아요. 하지만 체중을 줄인다면 전체적인 몸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되고 관절 통증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상 체중인 지방 부종인 분들도 식이 조절을 해서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요법은요, 딱 이거다라고 답이 나온 건 없지만요,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제안하는 연구들은 있어요. 한 연구에서는 유제품, 동물성 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소금, 인공 감미료를 줄인 식단을 권장했고요. 또 다른 한 연구에서는 주 1회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지중해식 식단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단과 비슷하게 이제 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 역시 식이요법처럼 지방 부종 부위의 지방을 줄이기는 힘들지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면은요, 림프와 정맥순환이 좋아져서 붓기가 줄어들고, 그리고 운동 자체는요, 적절한 체중 유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 지방 부종 환자분들은 멍이 잘 들고 통증이 예민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수영이나 아쿠아 운동처럼 물속에서 하는 운동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림프 부종 완화 치료입니다. 도수 림프 배출 마사지 같은 림프 부종 완화 치료는 사실 순수한 지방 부종만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수 림프 배출 마사지를 할 경우에 모세혈관 취약성을 좀 줄일 수 있고 다리의 통증과 불편한 느낌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압박 치료입니다.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복은 지방 자체를 줄이지 못해요, 이것도. 하지만 통증이나 무거움, 부기 완화와 다리 윤곽 보정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 부종 환자들은 보통 발은 침범하지 않고 엉덩이부터 이제 허벅지, 발목까지 이런 식으로 지방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발이 없는 형태가 조금 덜 답답하거든요. 발이 없는 형태의 팬티 스타킹이나 레깅스형 같은 거 이런 게 적합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압박 치료로 통증의 감소나 운동성의 향상 등의 긍정적인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체형에 따라서 모두에게 잘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착용 여부는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수술적 치료예요. 이런 다양한 치료들로도 증상이 계속 심하게 지속된다면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방 흡입술, 이제 캐뉼라를 통해서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 그리고 감량 수술, 디벌킹 수술이라고 해서 지방 조직 자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얼마나 수술하는 게 적정한지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부종의 치료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지방 부종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질환이지만 아직까지는 병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확실한 치료 방법도 사실 찾기 힘든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